안녕하세요. 야구야구의 달팽이 이승용입니다. 2005년 양키즈에 합류한 랜디 존스는 버니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51번을 다는 것을 포기하고 양키즈에 있는 동안 등번호 41번을 달게 됩니다. 이치로는 2012년 뉴욕 양키즈로 트레이드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진해서 팀에게 등번호 31번을 요구합니다. 왜 커리어 내내 썼던 51번이 아닌 31번을 요구했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제 커리어 내내 입은 51번은 제게 굉장히 특별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양키즈와 그 팬들에게 51번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1번을 요구하는 것은 제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양키즈에서만큼은 51번이 아닌 다른 번호를 달고 뛰겠습니다. 랜디 존슨의 케이스와는 달리 이치로가 양키즈로 왔을 때는 버니는 양키즈의 선수가 아니었고 그의 번호 51번은 아직 영구 결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치로는 마이애미로 이적한 후에 자신의 상징과 같은 51번을 다시 달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세상에서 야구를 제일 잘하는 낭만파 뮤지션 버니 윌리엄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I think Bernie wanted to spend his whole career with the Yankees, which what ended up happening. Did Boris ever send you a thank you note or a cake or something just because you came in the runner up and you ran the price up on? 더 보스 조지 스타인브레이너는 인물에 대한 호불호가 확실하며 아무리 좋아했던 선수라도 한번 등을 돌리게 되면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크게 싫어하는 것을 티내는 인물입니다. 데이브 윈필드를 좋아했던 스타인브레너는 1980년 그 당시 최고 계약 기간과 최고 금액으로 데이브 윈필드를 10년 1600만 달러에 영입합니다. 적어도 스타인브레너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키즈의 프론트 오피스는 곧 뒤집히게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것 중 코스트 오브 리빙, 즉 생활비 정도로 번역이 가능한 조항이 있었으며 이 생활비 부분이 매년 10% 상승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까지 이러한 전례가 없었기에 스타인브레너는 생활비가 매년 일정하게 10년간 빠져나간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고 이 조항으로 데이브 윈필드의 계약은 10년 1600만 달러가 아닌 10년 2300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스타인브레너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계약을 취소하거나 내용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데이브 윈필드는 전 소속팀이었던 샌디에고에게도 계약과 관련된 소송을 당하게 되고 이 윈필드 계약은 팀과 선수에게 모두 큰 교훈을 남기며 자유계약 시장이 바뀌는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데이브 윈필드는 그 뒤로 더 보스가 가장 싫어하는 양키즈의 선수가 되었으며 스타인브레너는 스카우트들에게 데이브 윈필드를 대체할 그보다 더 뛰어난 선수를 찾아올 것을 명령합니다. 바야흐로 80년대 양키즈 암흑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1985년 양키즈의 스카우트 로베르토 리베라는 드디어 데이브 윈필드를 대신할 만한 재능을 찾아냅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 찾아낸 버니 윌리엄스는 육상 유망주였습니다. 15세의 그는 캐리비안 17세 이하 육상대회에서 200m 금메달, 400m 금메달, 400m와 1600m 계주에서도 금메달을 땄으며 20대 이하 대회에도 같은 해 출전해 1600m 계주 은메달을 땄습니다. 고작 캐리비안 지역 1위가 얼마나 대단하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사인 볼트가 있는 자메이카가 바로 캐리비안 국가입니다. 나중에 양키즈 마이너리그 팀 감독이 되며 블라디미르 게레로도 발굴한 프레드 페레이라는 이 클래식 기타리스트가 꾸민 육상 유망주를 직접 만나게 되고 버니 윌리엄스가 17세가 되자마자 그를 설득해 양키즈와 계약하게 합니다. 양키즈는 버니 윌리엄스를 후에 미러키와 텍사스의 단장이 되는 더그 멜빈이 있는 코너티켓의 훈련 시설로 보내고 더그 멜빈으로 하여금 버니 윌리엄스를 지켜보게 합니다. 무려 3명의 전설적인 스카우트들에게 확인을 받은 버니 윌리엄스는 뉴욕 양키즈의 마이너리그 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지 스타인브레너는 버니 윌리엄스를 처음에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버니 윌리엄스의 성공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봤으며 그를 트레이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데이브 윈필드와 조지 스타인브레너의 싸움이 버니 윌리엄스를 구하게 됩니다. 데이브 윈필드를 너무나 증오했던 조지 스타인브레너는 도박사들을 고용해서 데이브 윈필드에 대한 평가를 낮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데이브 윈필드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의 이런 노력들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며 결국 메이저리그는 조지 스타인브레너에게 양키즈 운영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결국 조지 스타인브레너와 양키즈 그리고 데이브 윈필드가 포함된 소송전으로 연결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나중에 데이브 윈필드는 명예의 전당에 헌액될 때 양키즈가 아닌 샌디에고를 고르게 됩니다. 한 번도 같이 뛰지 못한 데이브 윈필드와 버니 윌리엄스지만 데이브 윈필드가 있었기에 버니 윌리엄스가 발굴되었고 또 데이브 윈필드 때문에 버니 윌리엄스는 계속해서 양키즈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1990년에 들어서 스타인브레너가 양키즈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게 되자 아이러니하게도 양키즈의 암흑기가 끝나게 됩니다. 버니 윌리엄스가 성공적으로 메이저리그에 안착하게 되고 양키즈 팜 디렉터에 오른 브라이언 캐시먼이 진두지휘하면서 양키즈의 그 유명한 코어 4, 바로 앤디 패티드, 포사다, 데릭 지터, 마리아노 리베라가 양키즈에 입단해 1995년 데뷔하게 됩니다. 버니 윌리엄스는 포스트 시즌에 80타점을 기록하면서 이 부분 역대 1위에 올라 있으며 득점, 최다 안타, 최다 2루타에서 모두 데릭 지터에 이은 역대 2위입니다. 또한 매니 라미레즈에 이어서 22개 홈런으로 역대 포스트 시즌 홈런 2위에 올라 있습니다. 단거리 금메달 리스트이면서 도루도 못한다며 버니 윌리엄스를 그렇게 싫어했던 조지 스타인브레너는 후에 버니 윌리엄스를 굉장히 아끼고 좋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998년 시즌 양키즈에서 두 번째 월드시리즈 우승을 달성한 버니 윌리엄스는 FA가 되었습니다. 양키즈는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했던 버니 윌리엄스에게 7년 7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알버트 벨의 영입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이 해의 FA 시장은 여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랜디 존슨, 케빈 브라운, 모본, 팔메이로, 로베르토 알로마와 같은 선수들이 FA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양키즈의 프론트 오피스 또한 새로운 FA 영입을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지 스타인브레너는 몰랐지만 이때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버니 윌리엄스에게 접근한 팀이 두 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팀은 우승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던 애리조나였습니다. 창단 2년째였던 애리조나는 랜디 존슨과 버니 윌리엄스를 영입해서 선발진과 타선의 중심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팀은 바로 양키즈의 영원한 숙적 보스턴 레드삭스였습니다. 당시 단장이었던 댄 듀켓은 이번에야말로 양키즈의 상징과 같은 선수를 보스턴으로 영입할 기회라고 보고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버니 윌리엄스 영입 전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많은 메이저리그 관계자들에게 버니 윌리엄스가 양키즈에서 행복하지 않다는 그런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같은 양키즈 팜 출신의 양키즈 프랜차이즈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코어 4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밀리는 분위기였으며 코어 4가 FA를 앞두고 있었기에 뉴욕 양키즈가 이들을 잡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소문도 있었습니다. 당시 보스턴의 단장이었던 댄 듀켓은 몬트리올 엑스포스와 보스턴 레드삭스 그리고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단장직을 역임한 사람이며 몬트리올 엑스포스 시절에 페드로 마르티네스를 다저스에서 데려오고 보스턴 단장이 된 뒤에는 페드로 마르티네스를 다시 몬트리올에서 보스턴으로 데려와 두 번이나 페드로 마르티네스를 트레이드해서 데려올 정도로 페드로 마르티네스를 유난히 좋아했던 단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웨이크필드, 매니 라미레즈, 케빈 유킬리스, 베리텍, 데이먼, 데릭 로아 같은 선수들을 드래프트하거나 트레이드로 영입하면서 2004년 보스턴 우승에 초석을 다졌다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보스턴은 버니 윌리엄스에게 7년 9,15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제안했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조지 스타인브레너는 극대노하며 양키즈의 프론트 오피스를 소집해 버니 윌리엄스를 꼭 붙잡을 것을 명했다고 합니다. 이에 양키즈는 다시 버니 윌리엄스를 만나서 새롭게 8,750만 달러를 제안했습니다. 애리조나가 빠진 버니 윌리엄스 영입전은 보스턴과 양키즈의 2파전이 되었습니다. 은퇴 후 뮤지션이 되고 싶었던 꿈 많은 29살 청년 버니 윌리엄스는 돈보다는 양키즈에 남는 것을 선택합니다. 물론 7년에 8,750만 달러가 전혀 적은 돈은 아니지만 보스턴을 선택했으면 더 좋은 조건과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었겠지만 포기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로써 양키즈의 프랜차이즈 선수를 영입하려 했던 보스턴의 계획은 무산됩니다. 2006년 시즌이 끝나고 다시 FA가 된 버니 윌리엄스는 양키즈에 남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는 양키즈에 남을 수만 있다면 벤치 선수나 대타 전문 요원의 역할도 받아들일 의사가 있음을 밝혔지만 양키즈는 그를 초청 선수 자격으로 스프링 트레이닝에 초대합니다. 버니 윌리엄스는 초청 선수 자격으로 합류하는 것을 거부하고 로스터에 자신의 자리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지만 양키즈는 이를 거부합니다. 그는 2009년까지 푸에르토리코에서 야구 선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아마도 양키즈의 부름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양키즈는 2008년 9월 21일 구 양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마지막 홈시합에 뉴욕 양키즈의 다른 많은 전설들과 함께 버니 윌리엄스를 초청하게 되고 이날 양키즈의 팬들은 무려 1분 42초 동안 그에게 기립박수를 보내며 그에 대한 사랑이 여전함을 표현합니다. 2005년 버니 윌리엄스는 공식적으로 자신의 은퇴를 선언합니다. 5월 24일 열린 그의 은퇴식에서는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양키즈의 황금기를 이끈 코치진과 선수들이 모두 참석했으며 이어진 그의 번호 51번 영구 결번식에서 양키즈와 양키즈의 팬들은 버니 윌리엄스에게 최고의 선물을 합니다. 그동안 버니 윌리엄스와 코어 4였던 것을 5선수를 모두 묶어서 펩5라고 부르고 소개한 것입니다. 어쩌면 버니 윌리엄스에게는 4번의 우승과 ALCS MVP보다 더 기다렸던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공식적인 양키즈의 펩5의 일원이 된 버니 윌리엄스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뮤지션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많은 돈보다는 친정팀을, 매력적인 FA 제안보다는 명예로운 은퇴를 선택하는 낭만적인 재즈 뮤지션을 우리는 우리 시대에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갑자기 양키즈 펩5의 추억이 떠오르는 걸 보니 양키즈와도 싸우면서 정말 많은 정이 들었나 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